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14호 태풍 찬투 북상 상황 뉴스 특보로 전해드립니다. 현재 태풍은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서 대한 해협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오늘 아침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시간 정보에 귀 기울이시고 무엇보다 위험 지역은 가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CCTV를 통해서 태풍 영향권에 든 지역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시입니다. 현재 태풍과 가장 가까운데요. 몰아치는 바람에 가로수가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들, 또 이따금씩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시에는 한때 시간당 7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특히 한라산에는 지난 13일부터 지금까지 1000mm가 넘는 양이 쏟아졌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입니다. 이 지역은 오후 늦게 태풍이 가장 근접할 걸로 보이지만 태풍 앞자락에 발달한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해안가로 거센 물결이 밀려드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침 6시쯤 만조 시각은 지났지만 여전히 바닷물 높이가 높아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현재 태풍에 가장 근접해 있는 제주 지역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제주 전역에 태풍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민소영 기자, 새벽에 보니까 좀 몸도 가누기 어려워 보이던데 지금은 그래도 비바람이 많이 잦아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서귀포에서는 새벽 내내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강한 바람과 비가 몰아쳤는데요. 지금은 하늘도 개고 무지개도 뜨면서 서귀포는 점차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 4시르기에 태풍 경보는 제주 전 해상과 육상으로 확대 발효됐는데요. 태풍이 제주도 해상을 통과하는 앞으로 몇 시간의 시간이 제주 지역의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주에서는 강한 비바람이 이미 피해가 좀 잇따랐죠. 네, 그렇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오면서 오늘 새벽 한라산에서는 초속 27m가 넘는 강풍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도 제주도 곳곳에서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라산은 오늘 새벽 0시 이후 벌써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고 있고 제주 시내에서도 새벽 한때 시간당 50에서 70mm에 달하는 집중호우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도로와 밭이 침수되고 나무와 가로등이 쓰러지는 등 곳곳에서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13일부터 지금까지 5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제도 항공편 10여 편이 결항했고 오늘도 오전 항공편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선박 운항은 전면 통제된 가운데 제주 도내 모든 유치원과 학교는 오늘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도 곧 본격적인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남 여수 국동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아람 기자. 화면상에는 잘 잡히지는 않는데 태풍이 어떻게 가까워지는 게 좀 느껴지고 있습니까? 네, 강한 바람이 불면서 태풍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전남 여수 국동항에는 오늘 새벽부터 굵은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 인근 해상을 지나던 제14호 태풍 찬투는 잠시 뒤에는 전남 해안에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9시쯤 전남 완도 130km 앞까지 근접하고 여수와 고흥에는 오전 11시쯤 가장 가까이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특보도 전남 내륙까지 확대됐었는데요. 현재 먼바다에서 여수 거문도 앞바다까지 태풍 경보가 지속 중이고 13개 시군에 내려졌던 태풍주의보는 완도와 고흥, 여수 등 4곳을 제외하고 해제됐습니다. 네, 정 기자, 전남은 최근에도 비가 많이 와서 주민들 걱정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대비는 좀 철저히 하고 계신지요? 네, 전남 지역에는 지난해뿐만 아니라 올해 7월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최근까지도 가을 장마로 인해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화된 상태라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라남도는 태풍이 오기 전에 산사태 취약 지역을 사전에 현장 점검하고 어제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모르는 산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피해 우려 지역엔 마을회관 등 주민 대피 장소 1,400여 곳이 마련됐습니다. 섬을 오가는 여객선 등 전남 지역 54개 항로 89척의 여객선의 운항도 어제부터 운행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어제부터 전남 남해안에는 완도 청산도 26.5mm, 여수 거문도 24mm가 내렸는데 오늘 오전까지 1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의 경우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며 출근길 교통 안전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여수국동항에서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경남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에도 찬투의 영향으로 많은 비와 함께 높은 파도가 예보돼 있는데요. 그럼 바로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기현 기자, 그곳 상황은 어떤지 좀 전해주실까요? 네, 저는 지금 경남 통영항 여객선 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밤사이 이곳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는데 조금 전부터는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이곳에는 여객선 8척이 정박해 있는 곳인데요. 하지만 지금 여객선들은 태풍 찬투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안전한 항구로 이동해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하루 이 터미널의 모든 선박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파도가 계속 높으면 내일까지도 운항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람도 조금씩 강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현재까지 경남 통영시 매물도에 최대 초속 23m, 거제시 명사에 최대 초속 21m의 바람이 불기도 했습니다. 현재 창원과 김해, 진주와 남해 등 경남 12개 시군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태풍이 근접해 올수록 비바람이 더욱 강해질 텐데 경남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각은 언제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기상청은 오늘 오후 2시쯤 태풍이 이곳 통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경남 내륙에는 10에서 60mm, 남해안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남해안 일부 섬 지역을 중심으로 누적 강우량이 최고 120mm,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돼 해안가 출입을 삼가고 침수 피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늘 지리산과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비상근무 1단계를 가동하고 해안가 저지대 75곳이 물에 잠길 것으로 예상되면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통영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네, 다음 부산으로 가봅니다. 이 지역 또한 낮 시간대에 태풍이 가장 근접할 걸로 보입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됐는데요. 특히 시속 110km에 달하는 강풍도 몰아칠 걸로 보여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부산 광안리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희지 기자, 네, 화면상으로도 지금은 좀 비바람이 소강 상태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날이 밝으면서 이곳 해안가에는 굵은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빗줄기는 굵어졌다 가늘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태풍이 점차 접근해 오면서 바람의 세기도 무척 강해진 상태입니다. 현재 부산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파도의 높이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 제14호 태풍 찬투는 오늘 오후 4시쯤 부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전 6시부터는 태풍주의보도 발효됐는데요. 낮 동안 부산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가량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상습 침수 지역인 온천천 하부도로 등은 벌써부터 교통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강한 바람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부산에는 최대 초속 30m, 시속으로는 110km가량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이 정도면 나무 줄기가 부러지거나 건물 간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간판이나 바깥 시설물 등을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오늘 만조 시간은 저녁 6시 38분에 다시 돌아오는데요. 이 저지대 주민들은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예보돼 있습니다. 기상청은 바닷물이 갯바위나 해안도로 또 방파제로 넘어올 수도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KBS 뉴스 최유지입니다.
네, 각 지역들 상황을 상세히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KBS 재난미디어센터를 연결해서 앞으로 태풍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 먼저 태풍이 현재 어디에 있고 또 앞으로 진로는 어떻게 될지 전해주실까요? 네, 위성 영상에서 현재 태풍의 실시간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태풍은 어제 낮부터 서서히 속도를 내며 다시 북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아침 7시 현재 제주 서귀포 남동쪽 약 80km 해상까지 북상했습니다. 북상하면서도 세력은 좀처럼 약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중심기압 98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29m의 중급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이제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에 밀려서 진로를 점차 동쪽으로 틀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자세한 진로를 살펴보면 이제 제주에서는 점차 멀어져 낮 동안 남해 동부 해상을 지나겠고요. 오후 4시쯤에는 부산에서 약 150km 떨어진 대한해협을 통과하면서 한반도와는 점차 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후 늦게가 돼서야 점차 멀어진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이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비를 뿌리고 또 얼마나 강한 바람을 몰고 올까요? 네, 먼저 비구름의 이동을 살펴볼 수 있는 레이더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태풍 중심부의 비구름은 제주에서 점차 남해 동부 해상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아직 소용돌이 서쪽의 비구름이 제주에 걸쳐져 있어서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 가까운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태풍 앞자락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충청과 경상도 일대에 유입되고 있는데요. 태풍의 더운 수증기가 북서쪽에 찬 공기와 부딪히면서 만들어진 비구름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도 낮 동안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기록된 순간 최대 풍속을 보면 한라산 백록담에 최대 초속 30.1m, 여수 간여암 등 남해안에도 초속 25m 안팎의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50에서 최고 150mm, 경남 해안에도 최고 120mm의 많은 비가 더 오겠습니다. 또 제주에는 순간 최대 초속 40m, 남해안과 영남 동해안에는 초속 20에서 30m의 강풍이 예보됐습니다. 제주는 낮까지, 경남 해안은 저녁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비바람에 피해 없도록 끝까지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와 다른 지역으로 있는 하늘길과 바닷길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추석 연휴에 접어들면서 이용객들 불편이 클 것 같은데요. 제주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안서연 기자, 항공편 운항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평소 같으면 오전 6시쯤부터 이용객들이 보였을 텐데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아직은 한산한 모습인데요. 어제부터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항공기 결항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공항에는 태풍특보와 급변풍특보가 내려지면서 어제 12편이 결항된 데 이어 오늘은 아예 항공기가 뜨지 않고 있는데요. 7시 때 김포에서 제주에 올 예정이던 항공기도 착륙을 하지 못해 지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까지 북풍이 초속 18에서 26m로 강하게 부는 데다 시간당 15mm의 비가 내리고 가시거리가 2km 이하로 짧을 것이라고 예보했는데요. 공항에 내려진 특보는 오늘 오후 3시쯤 해제될 전망입니다. 네, 또 오늘부터 본격적인 연휴 시작인데 귀성객들 또 관광객들 이동에도 불편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제주는 지금 하늘길뿐만 아니라 바닷길도 막혀 있는 상태인데요. 제주도 전 해상에 태풍특보가 내려지면서 현재 여객선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결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늘부터 22일까지 6일간 약 21만 명이 제주를 찾을 것이라고 예보했는데요.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결항이 이어지면서 입도객 수는 20만 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관광협회는 전망했습니다. 태풍 찬투가 제주를 빠져나가고 있지만 오전까지는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주공항에서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재난방송 주간 방송사인 KBS는 TV와 함께 디지털 재난방송 KBS 뉴스 D라이브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D라이브 스튜디오를 연결하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진행하는 재난방송 KBS 뉴스 D라이브 스튜디오입니다. 김민지입니다. 김용준입니다. 네, 저희 KBS 뉴스 D라이브는 TV 특보와는 별개로 KBS 뉴스 홈페이지와 앱, 유튜브 등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재난방송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저희가 TV와도 연결을 했는데요. 김 기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네. 유튜브 채널에 실시간 댓글을 남겨주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그렇죠. 저희가 그 새벽 한 5시 반쯤부터 계속해서 이 디지털 세계에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실시간 동시 접속자가 뭐 3,000명에 육박했었다가 지금 또 1,000명, 1,500명 이상 안팎으로 오고 있네요. 댓글이나 채팅에서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니까 해소해달라는 것들도 있으셔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차츰차츰 좀 다각적으로 재난방송 주관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뿐만이 아니라 영상을 KBS에 제보해 주시는 것도 실시간 위험 상황을 알리고 또 피해 상황을 줄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그렇죠. 시청자분들께서 현장의 모습을 계속해서 KBS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제보 영상 함께 보시면서 지금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영상 준비가 됐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요, 시청자 박현선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네. 제주시 구자읍 동복리에서 촬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마 그 네. 새벽 좀 일찍 아직 동이 트기 전에 보내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날이 밝은 것 같고요. 네, 날이 밝고 나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해서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자택에서 촬영을 하신 영상인데 보시면은 집 앞에 심어둔 야자수가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면서 밖에서 서 있지 못할 정도의 비바람이다라고 네.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비가 어디로 내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기가 무의미할 정도로 뭐 사방에서 몰아치는 걸 보면 태풍으로 인한 강풍의 영향이 얼마나 거센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태풍이 비뿐만이 아니라 바람도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네. 네, 다음 영상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시청자 김재식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네.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포구에서 촬영해주신 영상인데요. 파도가 굉장히 거세게 치고 있네요. 네, 지금 저희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 허용준님께서 혹시 제 거제에는 피해가 얼마나 될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것도 저희가 계속해서 확인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처럼 방파제까지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에는 해안가 있으시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해안가 도로나 산책로 되도록이면 오늘 같은 날씨에는 가까이 가시지 않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태풍이 제주에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제보 영상을 중심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시청자 김영옥님께서 제주시 용담 이동에서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도로가 물에 잠긴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근처 지금 건물까지 물이 좀 많이 차올랐네요. 네,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도로가 좀 일부 침수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 차량도 좀 물에 잠긴 모습이 보입니다. 네, 우리가 그 네. 제주 하면은 그 집안, 그 지형의 영향 때문에 배수가 좀 잘 될 것이라고 짐작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 지역도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왔을 때 특히 소하천 주변이랄지 도심하천 주변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심지 일대에는 저렇게 물이 넘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때문에 미리미리 좀 배수 좀 점검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차량 일부 그리고 건물 일부까지 물이 많이 들어찬 모습을 시청자 김영옥 씨의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크루님께서 댓글로 이번 태풍이 서울까지 올라오나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번 태풍은 서울까지는 올라오지 않고요. 네. 남해 먼바다를 지나갈 예정인데 제주와 남부지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네. 저희 댓글로도 현재 날씨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또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이제 태풍 관련해서 지금 태풍 영향권에 있는 지역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네. 저희 재난통신원이 계신데요. 저희 재난통신원 연결이 되는 대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저희 댓글로 제주도에 계신 분들도 댓글 많이 남겨주셨고요. 또 부산과 울산 지역에서도 댓글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재난 방송을 할 때 실시간 댓글만 봐도 이제 얼마나 어느 지역에 비가 오는지 알 수 있는데요. 댓글을 이렇게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어느 지역이 가장 비가 많이 오는지 더 신속하게 파악해서 전해드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 제주도에는 특히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 피해 없으시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오면 죽는다님께서 부산도 태풍 오냐라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후에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태풍 위치가 현재 어디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KBS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세트입니다. 3면 LED 월인데요. 저희 KBS가 재난방송 주관사이다 보니까 조금 더 태풍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했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과 댓글로 궁금해한 것들을 몇 가지가 뽑아서 한번 좀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차츰차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밑으로는 태풍이 지금 제주 일대에서 북동진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리를 옮겨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보시는 영상은 위성 영상인데요. 태풍의 위치와 이동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태풍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 남부 서귀포 쪽에 한 50km 정도에 근접해 있는 상태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태풍이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갈팡질팡 상하 일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시속 한 2km 정도의 아주 정체된 속도였다가 지금은 한 20km 정도 시속 나옵니다. 북동진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경로가 조금 바뀌어서 약간 동북진, 그러니까 일본 쪽으로 좀 더 꺾일 것 같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실시간 채팅창 중에서 이번에 비가 집중되는 지역이 어딘지를 좀 궁금하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상청 레이더 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지역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남부 쪽이고요. 그리고 충청권인데요. 우선은 남부 쪽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 때문에 이렇게 비구름이 꽉 들어차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남에 따라 점심, 그러니까 오후로 갈수록 경남 그리고 경북 일대에 비구름이 꽉 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태풍이 조금 더 동북진을 할 텐데 이 태풍의 여파로 비구름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경남 지역에 계신 분들 시간당 20mm 이상의 꽤 많은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충청권은 태풍의 영향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좀 내려오고 있고 아래쪽에서는 태풍의 영향 때문에 좀 따뜻하고 수분한 공기가 올라오면서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충청권도 또 강원 일부 지역도 시간당 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 태풍이 이번에 왜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부는지 또 얼마나 바람이 센지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돌풍 상황을 좀 볼게요. 지금 태풍을 중심으로 제가 커서를 갖다 대니까 지금 화면을 좀 옮겨보면 태풍의 중심권으로 시속 100km의 아주 강한 돌풍이 부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남에 따라서 이 태풍이 좀 더 위로 올라오겠죠. 남해 쪽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남쪽에 여수 인근을 한번 보면 여수 쪽에도 시속 79km의 아주 강한 바람이 붑니다. 자, 이번 강한 돌풍 계속해서 태풍의 영향으로 이어질 테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이번 태풍이 일본 쪽으로 점점 붙어서 가는 이유가 뭔지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자, 요걸 보시면 좀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해수온입니다. 보통 이제 태풍은 해수 온도가 26도 이상일 때 여기서 에너지를 받아서 계속 세력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안가 쪽을 보면 23도로 아까 보신 것보다는 조금 더 수온이 내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도 좀 짙게 물든, 그러니까 수온이 좀 높은 곳으로, 그러니까 일본 쪽으로 조금씩 더 에너지를 받아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의 경로도 애초에 대해안협을 좀 지나는 거에서 조금 더 동진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지금 일기도를 잠깐 보시면 태풍이 이제 아까 제가 좀 느린 속도라고 했는데 속도가 좀 더 빨라서 우리 또 내일부터 연휴인데 고향 가는 길 좀 문제 없이 언제 태풍이 좀 빨리 지나가냐 하시는데 속도가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동쪽, 우리나라 동쪽에 차지하고 있던 이 고기압이 그동안은 이 태풍이 정체되는 정도로 영향을 많이 줬는데 이 고기압 영향이 점점 빠지면서 태풍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리를 좀 옮겨서 현재 KBS 재난감시 CCTV 전국에 15,000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몇 가지 포인트를 보면서
현재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주 서귀포시 창천 삼거리입니다. 얼핏 보기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CCTV가 흔들리고 있죠. 강풍의 영향 계속 받고 있고요. 나무도 전신주도 그리고 신호등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차량들 지금 보시면 서행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아직까지 제주 지역에 비가 꽤 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행하는 모습 아주 바람직해 보입니다. 출근길 조금 더 교통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전남 여수 쪽입니다. 점점 태풍이 이동함에 따라서 여수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거문도 쪽인데요. 자, 이쪽은 지금 파도가 오전 새벽 일찍보다는 조금 더 거세게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람이 워낙 세다 보니까 마찬가지 저희 KBS 재난감 CCTV를 아주 단단하게 고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경남 통영 수륙해수욕장 근처입니다. 해안가. 자, 지금 보시면 통영 지역에 파도가 그렇게 거세지 않고 또 하늘도 비교적 좀 맑아 보여서 뭐 나가도 되겠네 싶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통영 지역의 시간이 지나면서 오후가 될수록 낮으로 될수록 태풍이 점점 영향권에 들기 때문에 이런 곳 지금 괜찮아 보이지만 이따가는 이 파도가 더 거세게 칠 수도 있고요. 또 비도 몰아칠 수가 있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KBS는 재난방송 주관사로서 이렇게 좀 다각적으로 태풍을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디지털상에서 분석해드렸던 것들을 TV로도 이렇게 수중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는 디지털 세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 태풍이 소멸될 때까지 예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디지털 스튜디오 라온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다시 재난미디어센터로 가서 이번에는 저희 재난안전지도를 통해 위험 지역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가장 위험한 지역부터 어떤 위험들에 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실까요? 김덕훈 기자. 네, 이 시간 현재 태풍 찬투가 가장 초근접해 있는 제주도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태풍 찬투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지역인데요. 먼저 제주 남부 서귀포로 갑니다. 서귀포 남원지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곳은 농경지와 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배수시설이 부족해서 저지대로 빗물이 몰릴 가능성이 큰 곳입니다. 바로 옆에 해안가에 붙어 있는 서귀포 위미지구도 한번 보겠습니다. 태풍 영향이 커지면 파도가 도로와 주거지를 덮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엔 제주도 북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주 북부 공항 근처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침수와 해일 재해 위험 지구가 몰려 있습니다. 먼저 여기 3도 이동지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곳은 이 소하천을 따라서 한라산에서 내린 비가 이렇게 남해로 흘러들어가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로 밀물이 들 때 동시에 비가 많이 내리면 침수 피해를 크게 겪는 곳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주 여기 바로 옆에 탑동지구를 보겠습니다. 주택과 상가 밀집 지역의 해일 피해가 마찬가지로 빈번한 곳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CCTV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탑동 사거리입니다. 현재 보시면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요. 도로 옆에 있는 가로수들이 강풍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마치 풍선 인형같이 휘청이고 있고요. 도로에도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주 말고도 이 비바람 피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곳들이 물론 많이 있죠. 네, 남해안도 태풍으로 인한 강한 비바람과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남 하동 해안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볼까요? 여기 하동 대치 2지구가 있습니다. 이곳은 상습 침수 피해를 겪는 곳입니다. 밀물 때 비가 내리면 물 빠짐이 좋지 않고 방조제도 부실해서 바닷물이 땅으로 밀려들 위험이 있습니다. 이 주변 양포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화면에 물기가 잔뜩 있었는데 현재는 다 거친 상태입니다. 현재 비도 소강 상태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수영만 가봅니다. 여기 식당, 상점, 주택가가 몰려 있는 광안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이곳에도 침수 위험이 있는 재해 위험 지구가 있습니다. 태풍 때 해일이 몰려오면 침수 피해가 큰 곳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부산 수영만도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높은 파도가 들이칠 때 도로와 건물 파손이 심각했던 곳입니다. 특히 재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층이 많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태풍, 강풍 때 주의사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태풍이 근접할 때는 기본적으로 외출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 창문, 실외기 등 강풍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집 구조물을 점검을 해두셔야 되고요. 혹시나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간판 등 야외 구조물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운전은 피하시는 게 좋지만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셔야 된다면 비상등은 켜고 꼭 서행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최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제14호 태풍 찬투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현재 그 기상특보 보시면 제주를 포함한 제주 해상과 남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전남 해안과 경남, 동해상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14호 태풍 찬투는 현재 서귀포 남동쪽 약 80km 부근 해상에서 점점 속도를 내면서 동북 동진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낮 동안에 남해상을 지나 오늘 저녁 무렵에 대한 해협을 통과한 뒤 내일 일본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태풍의 눈이 또렷하게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와 충청,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에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50에서 80mm, 경남 해안은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는 많은 곳은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경남 해안은 최고 120mm 이상, 충청과 경북도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도 몰아치겠습니다. 이 제주도는 오늘까지 순간 최대 풍속이 30에서 40m의 바람이 불겠는데요.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야외 시설물이 붕괴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물결도 거세게 일겠습니다. 최고 8m까지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태풍이 지나간 뒤 내일은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영동 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은 하늘 대체로 맑은 뒤에 추석 당일인 화요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다음 태풍 관련 소식은 9시 30분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근접 지역에서는 계속해 침수와 강풍, 산사태 등 피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 특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